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열일했죠. 경제 견고하다고 했고 네. 여기에다가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일시적일 수도 있다. 뭐 트럼프 예. 대통령이나 뭐 베센트 장관 할 것 없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가 모처럼 그래도 파월 의장의 그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성우급이잖아요. 예, 예. 거기다 또 달달하게 얘기해 주니까 시장이 오죽하면 그냥 기자회견 딱 끝나니까 막 치솟던 지수가 또 꺾이더라고요. 파월 효과를 올리다가 장중에 오른 거 조금 차익 실현도 하고 싶었는데 예,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여기에다가 또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건 또 시장에서는 뭔가 뭐 유동성 또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나 이런 효과로 좀 풀이가 되더라고요. 유동성 완화라기보다도 예. 그거죠 뭐.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 가보시면 밤에 가다 보면 이제 청소 타임 있잖아요. 무슨 타임이요? 청소하는 시간. 청소. 네. 네. 그러면 이제 욕조에 보면 큰 그 욕조에 네. 밑에 이제 그 구멍을 물. 빼면 이제 물을 다 빼고 새물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물을 다 빼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 또 안에 그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대부분 살짝 빼고 오버플로우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거는 악덕업자인데. 아니 아무튼 예. 예. 그 뭐 엔진 오일도 다 안 빼고 그냥 채우는 카센터도 있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이제 바킹을 살짝 이렇게 좀 뭐랄까 가린다고나 할까. 물은 어차피 빠지는데 물 빠지는 속도를 좀 줄이니까 네, 그렇죠. 시장으로서는 그나마 그것도 고맙죠 뭐.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분석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다라는 또 해석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금리나 하지 않았지만 네. 그 효과에 맞먹는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아직까지 뭐 지수선물 장 마감 이후에도 그렇게 미국장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단기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모양입니다. 네, 오늘 이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도 FMC 같은 거 보시죠? 그럼요. FMC 같은 거. 아니 맨날 저 AI 연구센터장 내니는 저희들하고 하실 때도 이제 AI 뭐 양자 이런 쪽 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미국 저도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학부하고 석사하고. 그러니까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보시니까. 네네네. 예. 같이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어제는 3월 FMC라서 뭐 여느 때와는 달리 또 이렇게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그런 FMC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열일했다고 하는 네네네. 표현이 정말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면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도 지금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말이 좀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장기적인 침체로 미국 경기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즉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는 장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하기 위한 협상 과정, 네고시에이션 과정으로서 지금 예.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지금 대단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거는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전쟁이라는 건 대단히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겠지만은 승자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전쟁의 엄포를 놓는 협상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파월 의장과 같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거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있는 엄포지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행정부의 어떤 행동들, 베센트의 행동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파월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예. 자기는 그쪽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일시적이라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세 협상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석을 저는 내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 현재로서는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 그때 물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일시적이다 했죠. 얘기했다가 뭐가 일시적이냐 치솟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본인도 이 말을 쓰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항상 여러분 맞는 건 아닙니다. 네.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정책이 무역 전쟁이냐 아니면 협상이냐라는 이 두 가지 태제가 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후자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일시적이라는 영어 표현이 트랜스토리 저거밖에 없습니까? 일부 저 시장 관계자들이 야 하필이면 왜 저 단어를 쓰냐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했다가 그냥 뭐 5% 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어떠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기가 왔었던 거고 이것이 어떠한 경제가 전환하는 국면에서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전환 국면도 어느 정도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시적인 고통일 수 있고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의 조정이 있다라면 시장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예. 우리가 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정말 미국이 뭐 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과도한 공포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미시간 대학에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 것.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설문조사와 실제 데이터는 분명히 다르다. 설문조사에는 사람의 심리가 맞아요. 대단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공포감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더 공포감스럽게 더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 있고 그 걱정을 설문조사에 표현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 것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사실은 이 수치 발표보다 수치는 좀 더 공포스러웠죠. 네네. 뭐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를 올리고 경제 성장의 기대치를 낮추고 뭐 네. 이런 거지만 이러한 기자들과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대단히 안정적인 이 무게 중심축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리 지표는 안 좋지만 하드 데이터는 괜찮다라는 네. 얘기였고 또 네. 경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1970년대와는 비교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70년대 얘기 나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가장 중요한 그 유가, 예. 유가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거기서 발아대면서 되게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가졌던 거고, 그리고 정부의 그 당시에도 정부 지출이 대단히 많았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카터 대통령이 1기밖에 못하고 레이건 대통령으로 교체가 됐었던 그런 현상이 70년대에 있었던 네. 거기 때문에 대단히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됐었던 10년 가까이 정말 장기 불황의 시대를 저희가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을 겪으면서 경제 정책이 변하고 작은 정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했던 것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70년대 같은 장기적인 불황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네. 침체라는 건 우리가 2분기 6개월 동안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를 우리가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뭐 아래 공포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네. 거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6개월 동안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부분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증폭되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이걸 그냥 지금 현재 놔두면요, 저는 네. 악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공포감이 투자해서 계속해서 매도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계를 보시면 지금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불안감들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메시지 보낸 거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어제 파월 의장이 새벽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잘못했네요. 어떻게? 뭐 요즘 뭐 S 공포, R 공포 이렇게 뭔가 좀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잖아요. 예. 근데 언론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고 그 기사를 보게 되니까 아래 공포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 거고 네. 무역 관세면 무역 전쟁의 시작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진짜 전쟁이 네. 일어나는 것처럼 뭐 캐나다 전기 끊는다 그런다 뭐 네. 하나의 주지사의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진짜 막 전기까지 끊으려고 하고 두 나라가 막 네, 그런 부동간이 걸 헤드라인으로 나고 뽑으니까. 네, 그 캐나다 막 인수하려고 한다, 살려고 한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갈등의 부분들을 묘사하다 보니 그렇죠. 정말 이러다가 이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박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업계 전문용어로 어그로 어그로. 끌어서 일단 클릭수 늘리는 거. 네.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 맞아요. 언론들도요. 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지금 이런 불안감들이 크다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가 시청자라든지 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소비하는 것과 투자자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것들은 팩트와 오피니언, 즉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체에서 지금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 데이터를 많이 보는 것 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드 데이터에서는 고용도 지금 안정세고 그러게요. 경제도 지금 대단히 내실이 있고 이 상황에서 관세 충격 충분히 우린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하드 데이터를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이 짚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또한 투자자들 또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항상 저점이 끝나고 이제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항상 실물 데이터보다는 먼저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먼저 불마켓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불안한 사람들은 정말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는 신호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항상 늦은 시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 뭐 지금 뭐 카지노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네. 지금 정말 바닥을 쳤는지 더 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아래 공포처럼 붕괴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적절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투자자분들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우상향 아닙니까, 박사님? 그 중에 이제 조정이 좀 네. 얕게 끝났느냐, 아니면 네. 어떨 때는 깊은 조정이 와서 네. 무슨 그것도 어거로성 발언으로 대세 하락장이라 합니다만 네. 대세 하락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이렇게 빠져뜨고 나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이번에 지난 3월 11일 날 있었던 그 2.7% 뭐 2.1%인가 2.7%인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네. 났어요. 작년에 그 엔캐리 때 더 예. 충격이 더 컸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도 시장은 견뎌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큰 폭의 낙폭이 있다고 해서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볼 때 그 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끝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황을 패닉하게 이거 네. 다 매도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좀 물론 다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 와중에 이제 조정, 때로는 과격한 조정, 그 흔들어대면서 결국 탐욕을 갖다가 징벌하면서 가는 게 시장 아닙니까? 꼭 비쌀 때 그것도 레버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달라드는 불나방들을 갖다가 다 태우고 그거 톨톨 털어먹고 그냥 고액 연봉에 보너스 해먹고 늘 그거예요. 그런데 또 유혹은 있죠. 미국 증시 안 좋은데 또 중국 증시가 또 많이 좋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좋잖아요. 중국 네. 증시가 그러니까 가야 되나 저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유혹에 빠지시는 거죠. 물론 유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중국도 하시고 뭐 미국도 하시고 이런 거는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자꾸 나 여기 이제 그만두고 저리 가야 되나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자세보다는 분산 투자의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요즘에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유럽이라든지 독일 쪽 좋고 중국 좋잖아요. 그럼 그쪽에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약간은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중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도 그렇고 워낙 2022년에 여러분들 예.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기술주들이 폭락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예.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 테크 기업들, 특히 AI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간 부분에서의 기술 기업들을 억압했던 정책을 중국 정부가 선회하겠다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AI와 관련된 국가 펀드가 조성되었는데 달러로는 1,360억 달러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테크 부분에서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라졌던 마인이 시진핑 앞에 등장했다라는 그러네요. 것 네. 이런 것들이 상징해 주는 바들은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미국이 언제쯤 중국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무역 전쟁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세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이 중국은 AI와 관련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당장 오래 가기에는 미국의 체력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고요. 중동 전쟁도 끝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갈등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미국의 지금 군사력이라든지 미국의 경제력 규모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의 키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까지는 그 이후에는 갈등의 양상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중국 시장은 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양상을 저는 갈등 양상을 전개할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때까지 중국 증시는 대단히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민간의 테크 기업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 딥시크의 충격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나 한국 기업들에게나 한국 경제에게는 충격이었고 미국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이 중국에는 하나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스카 수상도 하고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냥 동시에 세계를 석권하면서 어떤 뭔가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도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1800년도 초기에 이 영국이 브리티시 블로카드라고 해서 미국의 해상을 다 봉쇄를 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을 불태우고 옵니다. 그때 미국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게 되면서 우리도 다시 경제를 만들고 영국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목화를 키워가지고 이 씨와 씨를 영국에 수출해서 영국에서 공장에서 만든 이 천을 받아가지고 팔았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공장 다 만들자. 우리도 영국에 무역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자립 경제를 만들어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면서 이런 낭만주의 분위기가 일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딥시크에 의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국뽕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처럼 네. 지금 중국 문화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렬해지면서 네. 이 경제가 민간 경제 갑자기 되게 낙관적이고 그리고 우리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해냈다 뭐 이러면서 지금 BYD도 그렇고 곳곳에서 모든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어떤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는 앞으로 2, 3년간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네. 것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그러니까요. 12년 공부를 네. 하다 보니까 유럽을 지금 정치를 보면 이번에 이제 독일 정부도 바뀌면서 네. 정말 그 국가 부채 부분을 완전히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한테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럽은 의지해 왔죠. 네. 의지해 왔는데 그리고 사실 예산 별로 안 썼어요.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네. 그래서 미군들이 다 나토라는 것에 묶여서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서 이 미군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서 전쟁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뭔 저기 대서양 넘어서 지금 전쟁이 난 거지만 네. 바로 옆이 폴란드고 예. 폴란드가 또 무너지면 독일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토에서 전쟁이 났다라고까지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파들이 바로 이민자들이 갑자기 온다든지 뭐 이런 예. 것들도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국방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방산주들이 지금 치솟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서 라인메탈이라든지 독일의 방산업체죠.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이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건데 근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라도 라인메탈이라는 이러한 방산주가 대표적으로 한국으로 치면 하나 쪽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5년, 6년 이렇게 비전 있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기술력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 방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것처럼 예. AI라든지 테크적인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강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기업이 일시적으로 국가가 물량을 투여하면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게 개념이 드러났던 AI 밀리터리, 즉 AI 방산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 유로존 출범 이후에 도 그래도 독일이라는 데가 이제 유로존에서 또 유럽에서 맹주의 근데 요즘 한 2, 3년 동안 아주 안 좋은 안 상황이었죠. 좋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분데스방크도 계속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끌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옌스 바이트만이 분데스방크 총재할 때만 해도 거의 매일 한 번씩 그 사람 이름을 봤던 것 같고 메르켈 총리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어지간하면 독일 총리 이름 알았는데 네. 요즘은 독일 총리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모처럼 이제 독일이 전면에 부상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3년 됐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독일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갔죠. 갑자기 네.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서 예.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예. 그리고 특히 정책으로 사회적인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극우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등했거든요. 그 한 이유들도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중동에서의 전쟁에 의한 1차적인 이민들의 파동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독일 경제가 주춤하고 원래는 이제 3인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면서 세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핵발전소 완전히 문 닫고 이제 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과도기적으로 예. 신재생 에너지로 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에너지 가격이 초기에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거를 그나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막아줬던 것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었던 천연가스였죠. 그 노르트 스트림. 예, 근데 예. 이 천연가스가 딱 끊기면서 네. 이 거의 폭등하는 수준으로 지금 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게 된 거고 소비자들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거고 네. 이러면서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딱 맞춰서 경기 침체 기기를 겪었는데 요번에 이제 근데 또 이거를 함부로 흔히 말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뭔가 이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이 부채 비율을 규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GDP 유럽 중앙은행에서. GDP 대비 얼마까지. 그걸 네.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풀어버린 거죠. 네. 이번에 그걸 풀면서 국가 예산을 크게 증폭시키면서 여기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 저게 너무 우리가 사실 독일이 만든 족쇄였거든요. 스스로 족쇄를 채웠던 네, 거죠. 독일이 지금 다른 국가들한테 그리스 너네 너무 막 부채 많아, 이탈리아 너무 부채 많고 스페인 부채 많아. 사실은 독일에 있는 이 재정 정책으로서 사실은 유럽을 억제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본인들도 같이 묶여 있었던 거를 네. 본인 스스로가 풀게 되면서 유럽 전체가 우리 그래 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 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유럽을 살려봐야 돼. 그리고 미국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지금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람들 심리 상태도 좀 좋아지고 예. 좀 이렇게 패전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좀 몰락하고 있는 유럽 경제 여러분들 그런 많은 다큐멘터리 보셨을 거고 몰락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가 우리도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다, 뛰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또 뭐 며칠 전에 했던 비유를 또 듭니다만 어쨌거나 그 수족관에 메기나 문어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 지금 뭐 모든 그 수족관 안에 있던 그 물고기들이 지금 뭐 정신없이 이제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는 거죠.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세계를 갖다 휘젓다고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전범 국가라는 그 어떤 낙인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 겪었던 그 초유의 그 엄청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그 두 개가 독일로 하여금 재정에서 좀 엄격하게 네. 그리고 뭐 방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했던 게 이걸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히 역사적인 계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방사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 독일 방산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수함이라든지 라이마이탈 탱크라든지 그래도 전통 재래식 무기에서는 워낙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네. 기술들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대단히 잘하는데 그래도 억제되어 왔었는데 이 족쇄가 풀려버리면서 풀렸다. 지금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이 되게 독일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었고 약 30%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몰락하면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지금 BMW라든지 폭스바겐 다 지금 안 좋으면서 독일 경제가 더 우울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라인메탈이 그러면은 거기 문 닫고 있는 공장들 우리가 인수해서 여기다 탱크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 몰락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그 메꾸는 부분들을 지금 방산 산업들이 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몰락하진 않겠구나. 뭔가 혀를 뚫어주는 느낌.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정말 이 독일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제1산업이잖아요. 네. 가장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가장 부도 많이 창출하는데 여기가 위기에 빠지면서 몰락하는 그냥 우리는 이제 죽은 환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지금 소생시키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전통적으로 눌려왔던 재정 정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막 써보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고 막혀있던 방산을 갖다가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하게 될 수 됐다. 왜?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거기는 이제 하나의 자기네 본토가 공격받았다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에 대한 방어권, 자기 방어권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이걸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펼쳐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명확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트럼프가 의도했던 아니던 저는 어느 정도 근데 이것이 미국 경제에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국방비에 있어서의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8%씩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유럽이 국방비에다가 돈을 내줘야 미국이 좀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 코스피 0.78% 상승 예상되고요. 2,64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37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9,900원. 자, 오늘 과연 또 6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아지는 호가 분위기인데 SK하이닉스는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만 8,500원.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는 1%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9만 6,1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1% 오름세 예상되죠. 호가 4만 9,2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직까지는 보합권 예상되고 네이버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주, 제약주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5%가량 떨어졌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900원이고 HLB가 2.7%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1,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호가에서는 8%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4% 넘게 빠졌고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예상되고요. 1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코롱티슈디는 0.3% 상승 예상되고요. 휴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0.7% 내림세 예상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5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는 오늘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야간 선물 이상의 어떤 동시효과 강한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결국 5만 9천 원 열고 가는 그날이 될 것 같은데 네. 6만 원도 찍는 날일까? 어쨌거나 방향을 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좋아 보입니다. 예. 아, 저기 근데 박사님, 아까 우리 계속 자막에도 나왔고 저 뭐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아디가 네. 5분 만에 충전을 한답니다. 네네. 이게 저는 저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이것도 그거 해야겠다 또. 뭐 말만 하면 요새는 저 쟤는 또 친중파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네, 네. 얘기하고 듣자고요. 아, 그럼 프레임 씌우지 말고. 네, 프레임 네. 씌우지 말고. 투자자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보면 뭐 지저분합니다. 뭐 채팅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뭔 말만 하면은. 근데 저기 딥시크는 저도 박사님만큼이나 충격이라고 보는 게 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꼭 AI가 미국만 해? 그거 꼭 그렇게 비싸게 해야 돼? 사람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써야 돼? 엔비디아 거만 써야 돼? 하는 어떤 의문으로 확 던진 게 딥시크 충격이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네, 네. 아니 그럼 비아디가 5분 만에 충전해서 저렇게 짱짱하게 달리는 전기차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꼭 테슬라야 돼? 이런 의문을 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요. 우리는 영에서 일을 만드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잘 못하지만 그 일만 보면 우리는 그걸 100까지 끌어올 수는 있다. 아하.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모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테슬라를 패스트 팔로우인데요. 네, 대단히 예. 근데 이게 중국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 그러니까 그 양원평 그 딥시크를 만드는 그 회사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이 선도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저걸 우리가 충분히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 한번 해서 세계에 도덕적인 우리가 존경을 받는 네. 그런 기업이 되자. 그러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오스카상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떼돈을 벌자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픈 AI를 다 뜯어본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클로드를 뜯어보고 해서 미국에서 잘 돼 있는 AI들을 우선 다 뜯어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베낄까? 어허. 그 베끼는 과정을 하면서 그럼 또 어떻게 또 뛰어넘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넘은 예. 거고 이제 한번 뛰어넘으니까 쭉 달리는 거고 사실 비아디가 5분 만에 충전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비아디가 전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이잖아요. 아, 1위가 CATL이고 예. 2위가 비아디죠. 예. 비아디의 블레이드라는 개념, 이거는 예. 대단히 혁신적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CATL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원통형 네네. 배터리를 쓰잖아요. 네. 원통형 배터리를 써서 이걸 갖다가 뭐 이제 4680으로 이제 크게 키운다 뭐 이런 건 생각했었는데 원통형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빈틈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가 이 비아디가 만든 거는 직사각형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아주 긴 직사각형을. 그래서 이걸 촘촘히 채우면 빈 공간이 없어진다는 그래요. 거죠. 빈틈이 그러면서 없네요. 예, 이 흔히 말하는 덴서티 밀도를 대단히 높여내면서 지금 대단히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자체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에 대한 판단도 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 왜냐하면 5분 만에 충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전기를 집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간에. 예.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다 적용하냐면 세마이 트럭에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워낙 트럭은 이 배터리 용량도 크니까 그래요. 그런 높은 전력을 거기다 흐르게 해서 그래도 트럭은 이제 충전 속도가 이제 좀 걸리는 거죠. 네, 워낙 네.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전하는 기술이 테슬라에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비아디는 그거를 왜 트럭에만 할까? 자동차에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어허. 배터리 저렴하니까 뭐 안 되면은 뭐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다고 해서 20년 쓸 수 있는 거 18년으로 17년으로 단축된다고 하는 거 그때 가서 아니면 교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빨리 충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기술 혁신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은 중국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 전체 신차 판매에서 지금 순수 전기차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까지 가까이 되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판매 1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예.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순수 전기차만으로도 노르웨이는 90%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개념으로 자꾸 주유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은 노르웨이는 모두가 직장에 출근하면 모든 직장에 충전이 안 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도 그렇죠. 충전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예. 직장에 출근하면 예. 우선 꽂아놓고 예. 집에 가면 꽂아놓는 것처럼 예.
모든 사람들의 전체 90몇 %가 또 충전도 집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주유소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편리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써서 항상 집에 가면은 꽂아놓고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곳에는 꽂아놓는 습관들이 하면은 이 변화가 되면 굳이 그 주유소는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발언들 시장에 굉장히 또 호재를 적용하는 모습이었고 다우지수도 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까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4% 올라갑니다. 2,648포인트, 코스닥도 0.68% 올라갑니다. 74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 상승합니다. 59,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 올라가면서 208,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9% 올라갑니다. 33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108만 5천원. 현대차 소폭 올라갑니다. 200만 4,500원이고 기아는 소폭 하락이네요. 96,800원. 삼성전자 오선주가 1.5% 상승합니다. 49,350원. 셀트리온도 올라가죠. 18만 7,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5% 지금 하락합니다. 74만 6천원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1% 떨어졌는데 오늘도 좀 이틀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네이버가 0.7% 올라갑니다. 20만 9,5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약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주가는 41만 7,500원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8% 상승합니다. 11만 4천원이고요. HLB 0.9% 하락하면서 7만 1,200원. 에코프로는 2% 넘게 올라갑니다. 6만 1,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0.9% 올라갑니다. 31만 1,500원이고 삼천당제약 오늘 0.4% 지금 반등 보여줍니다. 나흘 만의 반등이고요. 현재 주가는 18만 1,200원. 코롱티슈즈는 약보합이고요. 휴젤이 0.6% 떨어집니다. 32만 9,500원에 거래되면서 이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 0.4% 하락 10만 3,200원. 클래시스는 보합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흐름 좋네요. 일단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 TXR 로보틱스인데 지금 49%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파 시스템즈가 2% 올라가고요. 클로봇도 1.7% 상승 중이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모두 1% 안팎으로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2% 상승 중이고 그 밖에 하이젠 R&M, 사면,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1% 이상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제 로봇주다 보니까 그런 온기가 그 밖에 여타 로봇주까지도 조금씩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택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26,10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로봇주 말고는 가상화폐 쪽도 볼게요. 비트코인도 좀 올라갔죠. 오늘 TS 인베스트먼트가 12% 급등하고요. T사이언티픽도 2% 올라가고 인바이오젠도 2%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지트는 0.7% 상승이고 철강 쪽도 좀 볼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5% 강세입니다. 32만 9천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스틸리온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 밖에 현대제철, KG스틸 올라가고 한국철강, 현대제철도 각각 1% 이상 올라갑니다. 주가는 8,230원, 29,050원 선이고요. 한국철강 올라가고 KG스틸, 동국시엠까지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6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억 원, 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3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0억 원, 36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2,200개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4원 60전 상승하면서 1,45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나쁘지 않네요. 야, 외국인들 배신 때리면 안 되는데. 예. 아유, 그래요. 박사님, 우리 시장도 뭐 지금 여기서 일단 2,600원 올라섰습니다만 여기서 뭐 또 쉽게 말씀드려서 2,400쪽하고 2,700 위쪽하고 박사님은 어느 쪽 배팅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은 정말 잘 모릅니다. 아, 왜 이러실까? 이러면 우리 전부 이 시간에 이 동시효과 할 무렵 되면 우리 보시던 분들도 다 다른 채널로 가시는데 한국 주식 모른다 하시면. 아까 저희 그래도 하던 얘기 마저 해야죠. 그 하고 전기차. 루트 미국 네. 기업도 소개도 예, 꼭 예. 좀 드리고 싶고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비아디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판을 바꿀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중국 기업들이 물이 오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쏟아내는 것.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을 우리 다 무료로 다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아직까지 비아디의 자율주행 기술은 하웨이 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체 기술은 병행하면서 이제 발전시키겠다라는 건데도 지금 그렇게 비아디가 나오니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분 만에 하겠다도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는 지금 네.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에게 우리가 기술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계속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 5분 만에 충전하는 것 자체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미 세마이 트럭에서는 시연하고 있는 기술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전체 자동차로 확대하지 않았을 뿐인 것인데 비아디는 네. 저거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어그론지는 몰라도 네. 저도 그 썸네일 기억나네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한 80%가 파산 직전이라고. 아, 그거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한 2,000여 개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1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17개에서 20개만 남기겠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파산할 겁니다. 근데 파산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파산하게 되면 그 회사의 기술들을 나머지 회사가 인수해 갑니다. 기존 인수해서. 이러면서 사실은 성장해 왔던 거거든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겠다는 그래요? 거예요. 2,0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만들게 하고 예. 계속해서 이 쓰러져가는 기업들의 기술들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적자 생존 과정을 그래서 거쳐서 7개만을 남기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 예. 루트 기업 말씀 주시죠. 네, 루트라는 기업을 한국에서 이제 많이 모르시고 계시고 네, 네. 요거 2달 전에만 언급해 그렇죠, 주셨어도 이거 여러분. 대박이었는데. 5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153달러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신흥 강자, 신흥 2015년에 설립된 자동차 보험회사예요. 근데 미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이 보니까 한 2,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뭐 프로그레시브라든지 대단히 큰 회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스타트업이 네. 상장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가는 AI 기업이라는 거예요. AI. 그러니까 즉 자동차 보험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1년에 얼마를 탔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고를 얼마나 났냐고 보험료를 측정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앱을 반드시 자동차를 타면 사람들이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앱 다운로드만 1,400만 건이 지금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앱을 다운로드해서 앱을 킨 다음에 운전을 하면은 이 앱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저의 운전 습관을 기록합니다. 아하. 그래서 AI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사고 날 확률을 예측을 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보험료를 다음 달에 인하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은 이 데이터가 290억 마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점점 예측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2024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회사가 스타트업으로 돼서 10년 만에 흑자로 전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겨우 미국에서 34개 주밖에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루트라는 것은 이 흔히 말하는 이 새로운 AI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 예. 기법을 허가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테슬라도 미국에서 보험을 하고 있지만 30몇 개 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루트 기업의 장점 뭐냐면 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운영 비용 자체가 AI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 체결도 다 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판매원들 자체의 규모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겠네요.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지금 고용하면 앞으로 30년을 더 보험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젊은 층들에게는 카카오뱅크나 이 뭐죠? 토스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의 새로운 핀테크처럼 보험 산업에 지금까지 없었던 보험의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루트라는 기업이고 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기업이 한국에도 등장할 겁니다. 사실은 토스가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모방한 거잖아요. 네, 스트라이프라든지 네, 이런 걸 네. 모방한 것처럼 충분히 루트라는 기업 즉 AI에 의해서 저의 운전 습관을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한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효과도 있냐면 조금 위축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운전 조금만 좀 조심스럽게 하면은 다음 달에 한 5만 원 아끼게 되겠네. 이걸로 그냥 스타벅스 커피 좀 몇 잔 더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심리가 생기고 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월말에 당신 요번 달에 얼마 절약해서 다음 달에 얼마 깎아줄게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도전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공유를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찍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안전운수 점수 몇 점을 받아서 얼마를 했다 그러면 바이럴 효과가 마케팅 비용도 많이 안 그래요?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루트로 바꿔볼까? 그러면서 이런 재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루트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어지는데 테슬라가 TV 광고 안 하는 것처럼 루트도 대단히 바이럴 마케팅에 의존한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AI에 의해서 기술 기업 보너스가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지금 주가가 사실은 지난 3분기 때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4분기 때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아마 이번에 1분기 발표가 나면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의 폭이요. 네네. 수익률도 폭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아마 루트라는 것을 한국 방송에서 다뤄본 거냐 언론에서 다뤄본 건 아마 저희가 머니쇼가 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삼성화재 같은 자동차 네. 보험회사인데 앱으로 그러니까 이게 AI가 적용된 앱이어서 내가 운전하는 걸 다 기록이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보험료가 다음 달에 막 변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연간 1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연간으로 미국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연간에 기본적인 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연간 계약을 하지만 네. 다달이 내는 돈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달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 연간 납부가 아니라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줘. 그러니까 뭐 12개월 할부 이럴 때. 네. 테슬라도 미국에서 지금 보험을요 월간으로 납부하게 해줘요. 그것도 그래서 테슬라도 요즘 어떤 걸 하냐면 FSD를 써서 예. 쓰게 돼서 사고율을 줄이면 네.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FSD로 사고율을 줄이면. 네, 그러니까 FSD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에 따라서 네. 보험료를 낮춰주니까 네. 테슬라 보험을 든 사람들은 테슬라 차량으로 FSD를 하는 경향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험에 AI가 적용된 건 루트가 제일 먼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테슬라가 쫓아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AI를 적용한 케이스는 두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보험 회사들이 따라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 또 루트 한번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한번 그러니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우리 벌써 정민앵커는 벌써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박사님 얼마 아니, 전에 아니에요. 아주 손이 빨라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없어. 다 여기저기 손과 돈은 또 다른 다른 거더라고요.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 다 묶여 있어서. 손 다르고 돈 다르죠.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또 나오셨으니까 그 GTC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네네네. 없어요. 예. 저는
GTC 대단히 멋지게 2시간 동안 사실 그렇게 프롬프트 없이 2시간 동안 CEO가 이렇게 발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잘 했고 여러분들 이제 뉴스는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어떻게 네. 루빈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발전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얘기는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요. 저렇게 좋은 생산을 그러니까 발전 계획을 2년 주기로 하다가 1년 주기로 이제는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가고 루빈 울트라로 가고 하는 걸 했는데 문제는 블랙웰이 지금 양산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연됐고 지금도 양산의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대기자는 후퍼가 160만 개 잔장했던 지금 320만 장으로 지금 주문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문을 다 언제쯤 해소해 줄 거냐라는 거죠. 네네.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TSMC 문제겠죠. 예. 근데 설계자는 엔비디아잖아요. 무언가 설계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TSMC가 지금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블랙웰의 생산 속도를 높여주는데 문제 해결해서 엔비디아가 기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TSMC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문을 넣은 거니까 이것이 2배가 돼서 지금 선주문 들어온 거 네. 이거를 다 2분기 내로는 3분기 내로는 해결할 수 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이 선주문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AI도 지금 30만 개 블랙웰을 지금 선주문을 해놨는데 예. 한 장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저게는 언제쯤 받는 것일까? 어허. 이런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투자자들은 더 좋아하죠. 즉 언제쯤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이번에 GTC에 있어서의 아, 예. 어떤 실망감이고요. 그러나 AI 경제라든지 AI를 연구하거나 서비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I 경제가 되게 탄탄하게 앞으로도 발전의 궤도를 가져갈 거에 대한 청사진들은 아주 잘 그려졌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실을 보는 분들에게는 어떤 AI 경제나 기술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멋진 발표였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 봤는데요. 멋진 발표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그걸 바라본다라면 왜 갈증이 나는 그 부분을 해소를 안 시켜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